금요일 저녁 혹은 주말 아침 휴대폰이 울립니다.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입니다. 미안,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약속을 좀 미뤄야 할 것 같아. 이 메시지를 보는 순간 여러분의 솔직한 감정은 어떠셨나요? 아쉬움이나 서운함이었나요? 아니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묘한 안도감이었나요? 다행이다.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쉴 수 있겠다. 만약 후자라면, 그리고 그런 안도감을 느낀 자신에게 내가 너무 폐쇄적으로 변했나? 나이가 드니까 사회성이 떨어지나? 라는 죄책감을 느끼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격이 이상해진 것도 사회에서 도태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극히 정상이며 오히려 여러분의 뇌와 정신이 더 높은 차원으로 진화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사이토 다카시 교수는 그의 역작 혼자 있는 시간의 힘에서 이렇게 단언합니다. 무리지어 다니면서 성공한 사람은 없다. 기적은 철저히 혼자 있는 시간, 그 고독의 깊이 속에서만 일어난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 인맥이 곧 재산이다 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혼자 밥을 먹거나 주말에 아무 약속이 없으면 마치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패배자처럼 느끼곤 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나이 들수록 친구보다 혼자가 편해지는 현상이 왜 뇌과학적 축복인지, 그리고 이 외로움을 어떻게 인생을 바꾸는 압도적인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비밀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나이 들수록 혼자를 선호하게 되는 이유를 뇌과학과 진화심리학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건 여러분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과 뇌 구조의 필연적인 변화입니다. 20대, 30대 초반까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리 생활을 갈구합니다. 진화론적으로 볼 때 젊은 시절의 인간에게 고립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왁자지껄한 모임에 나가고 타인에게 인정받을 때 도파민이라는 강력한 쾌락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자극이 곧 생존이었던 시절이죠. 이때는 친구가 없으면 불안하고 남들이 하는 건 다 따라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하지만 40대 전후가 되면 우리 뇌의 시스템이 업데이트됩니다. 더 이상 생존을 위해 무리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뇌가 인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부터 우리 뇌는 도파민보다 세로토닌이나 옥시토신 같은 안정 호르몬을 더 원하게 바뀝니다. 도파민이 흥분과 쾌락의 호르몬이라면 세로토닌은 평온과 행복의 호르몬입니다. 뇌가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제 소모적인 감정 노동은 그만해. 대신 내면의 평화를 찾아. 에너지를 아껴서 진짜 중요한 곳에 써. 여기서 감정 노동이라는 말에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우리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읽어야 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맞장구를 쳐야 하고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삼키기도 하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이라고 부릅니다. 젊을 때는 이 가면을 쓰는 게 즐겁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 게 재미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가면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시간 자체가 고역이 되죠. 여러분이 집에 돌아와서 현관문을 닫고 혼자가 되었을 때 느끼는 그 해방감, 그것은 단순히 몸이 편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무거운 사회적 가면을 벗어 던졌기 때문에 느끼는 쾌감입니다. 즉, 여러분이 친구들의 시끄러운 술자리보다 조용한 산책을, 의미 없는 수다보다 혼자 읽는 책 한 권을 더 좋아하게 된 건 퇴화가 아니라 효율화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이제 양보다 질을 선택할 만큼 지혜로워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이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이러다 나중에 늙어서 외톨이가 되면 어쩌지 하고 말이죠. SNS를 보면 남들은 다들 파티하고 여행 가고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방구석에 있는 것 같아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화려한 사진 뒤에 숨겨진 공허함을 보셔야 합니다. 사이토 다카시 교수는 현대인들의 이런 심리를 꿰뚫어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외로움, 론리니스와 고독, 솔리튜드를 혼동한다. 외로움은 타인이 나를 채워주길 바라는 결핍의 상태다. 반면 고독은 내가 내 스스로를 채워가는 성숙의 시간이다. 한번 솔직해볼까요? 우리는 종종 군중 속에 있을 때 더 사무치게 외로움을 느낍니다. 억지로 후후 떠들고 분위기를 맞추고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내 표정을 보며 허무함에 몸서리친 적 없나요? 그것이 바로 가짜 연결이 주는 피로감입니다. 타인에게 기대어 외로움을 달래려는 사람은 평생 타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말을 해서 분위기가 깨진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은 엄청난 뇌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정작 나 자신을 돌볼 에너지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되죠. 반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즉 고독할 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들은 타인을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이미 내면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날 때는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풍요로움을 나누기 위해서 만납니다.
역설적이라도 혼자 잘 노는 사람이 타인과도 더 건강하고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상대방에게 바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즉, 나이 들어 혼자가 편하다는 건 여러분이 남에게 기대지 않는 연습이 끝났다는 신호이자 비로소 독립된 인간, 즉 단독자로서 홀로 설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인간관계에도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정원사가 나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불필요한 잔가지를 쳐내듯 우리 인생도 중반을 넘어서면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던반은 한 사람이 진정으로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친구의 수는 최대 5명, 유지할 수 있는 관계는 150명이 한계다라고 했습니다. 젊을 때는 150명을 꽉 채우려 노력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럴 에너지도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서 멀어지는 친구들을 보며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거품이 빠지고 진재뱅이만 남는 증류의 과정입니다. 100명의 얕은 지인보다 나의 침묵까지 이해해주는 단 한 명의 친구, 혹은 나 자신이라는 최고의 친구가 있는 것이 훨씬 더 든든한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혼자만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그저 집에 누워 유튜브 쇼츠만 넘기거나 넷플릭스를 보며 시간을 죽이는 건 진정한 고독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동적 고립뿐입니다. 사이토 다카시 교수는 우리에게 적극적 고독을 주문합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무기로 만드는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의도적인 단절을 연습하십시오. 혼자 카페에 앉아있지만 끊임없이 카카오톡을 확인하고 인스타그램 피드를 새로 고침한다면 여러분의 몸만 혼자일 뿐 뇌는 여전히 타인과 연결되어 피로한 상태입니다. 하루 1시간이라도 좋으니 스마트폰을 완전히 끄십시오. 비행기 모드가 아니라 전원을 끄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할 겁니다. 혹시 중요한 연락이 오면 어떠지? 나만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거 아니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이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그 불안을 넘어서는 순간 놀라운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뇌는 진정한 휴식을 취하고 잊고 있던 창의성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뇌과학자들은 이것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된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을 때 우리 뇌는 오히려 가장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조합해냅니다. 둘째, 자신과의 대화를 기록하십시오. 거창한 글쓰기가 아닙니다. 노트 한 권을 펴고 나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요즘 나는 왜 화가 났지? 내가 진짜로 살고 싶은 삶은 어떤 모습이지? 친구들과 수다 떨 때는 절대 나오지 않는 깊은 질문들이 고독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스스로 적어내려갈 때 우리는 남이 정해준 정답이 아닌 내 인생의 해답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공입니다. 남들에게 털어놓는 고민 상담은 일시적인 위로를 줄 뿐이지만 스스로 묻고 답하는 시간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줍니다. 셋째, 몰입의 기쁨을 맛보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은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기에 가장 완벽한 시간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매일 혼자 산책하며 아이폰의 영감을 떠올렸고 빌 게이츠는 1년에 2번 외부와 단절된 별장에서 책만 읽는 생각 주간을 가집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발견과 예술은 시끌벅적한 회의실이 아니라 고독한 개인의 책상 위에서 탄생했습니다. 여러분도 무언가에 미쳐보십시오. 독서도 좋고 그림도 좋고 요리도 좋습니다. 타인의 평가나 시선 따위는 신경 쓸 필요 없이 오직 나의 즐거움과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 그 몰입의 시간이 쌓여 여러분을 대체 불가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을 빌려 이 이야기를 마치고 싶습니다. 인간은 고독할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편안함, 혼자만의 고요함은 바로 자유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남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나라는 우주를 유영할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당당하게 거절하십시오. 가기 싫은 모임, 의미 없는 술자리, 억지스러운 인간관계에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력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에너지를 나를 사랑하고 나를 키우는 데 쓰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을 믿으세요. 지금의 외로움은 여러분을 더 단단하고 더 매력적이고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신의 선물입니다. 외로움에 떨지 말고 고독을 우아하게 즐기십시오. 당신은 지금 친구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번잡한 세상의 소음을 끄고 비로소 당신이라는 진짜 세상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혼자여서 참 다행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평온하고 단단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